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보시 공부법과 합격 팁이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조회수를 기록해 주신 포스팅이 바로 내보시 공부법과 합격 팁에 대한 포스팅이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자, 우선 내보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간략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안전 관리자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건설안전 기사라고 하는 자격 요건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기사 시험을 봐서 기사 자격증을 따야 되죠. 그래야만 이제 그 노동부의 선임 조건이 되기 때문에 노동부 선임 공문을 날릴 수가 있고 이제 공식적으로 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소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영국의 안전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을 때도 영국도 똑같습니다. 그 안전관리자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라 정부에서 정해준 어떤 직무 요건에 맞아야만 일을 할 수 있다. 그 요건으로 갖춰놓은 곳이 내부시 NGC입니다. 그 내부시 NGC라고 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영국 내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요 NGC에서 이제 글자 하나만 바꾼 거죠. 내셔널에서 인터내셔널로 바꾼 IGC. 이것이 바로 현재 저희가 시험을 보고 있는 내부시 IGC 시험입니다. 즉 영국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은 내부시 NGC가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이라도 내부시 NGC가 있으면 영국 내에서 건설 안전기사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공부하는 내부시 IGC 같은 경우는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NGC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인터내셔널한 안전관리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격증으로 보통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부시 IGC 시험은 시험 비용이 일단 300만 원이죠.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번에 시험을 봐서 패스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이 시험을 봐서 패스를 했고요. 운이 좋아서 한 번에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좀 잘 받아서 위드 크레딧이라는 조건으로 시험을 패스를 했고요. 내부시 시험을 보고 나면 세 가지 등급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뭐 저스트 패스, 아니면 위드 크레딧, 아니면 위드 이제 익스팅기시라고 해서 뭐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 점수대를 정해놓고 그 점수대에서 이 친구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를 했다. 아니면은 약간 고득점이다. 아니면은 그냥 저스트하게 합격점을 넘겨갖고 패스를 했다라는 거를 자격증에 아예 그 단어를 박아줍니다. 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위드 크레딧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박혀 있고요. 그 옛날 제가 내보시를 딸 때는 국내에서 내보시 시험을 주관하는 인증기관이 없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로이드나 DNB 같은 회사가 아직 내보시를 국내에 도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외국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 카타르, 뭐 두바이 같은 곳에 가서 시험을 보든지 교과 과정을 밟아 가지고 뭐 시험을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돈 300만 원만 내면은 사실 로이드나 DNB에서 주관하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코스를 엽니다. 물론 이제 그 수강 인원이 충분해서 그 클래스가 이제 요구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의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으로 시험을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보시는 과연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이미 뭐 건설안전기술사 같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하면 안 되는 것이 교과서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를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이제 빡세게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무조건 일단 기출문제 위주입니다. 기출문제를 일주일 동안을 팝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자신만의 암기 노트로 완전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결론은 일주일 내내 옮겨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옮겨 쓰실 때 기존에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답안에 맞춰서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는 내가 나중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기 쉬운 단어를 이용을 해서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부시 시험의 채점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채점을 하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이제 키워드를 찾게 되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범 답안을 좌측에 두고 우측에 이제 그 시험을 응시한 인원의 답안지를 보면서 이 키워드가 일단 우선 제대로 된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 뒤에 그 문장의 문맥이 이상하지 않은지 이게 말이 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 가지고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15점짜리 점수가 15점 또는 10점 또는 5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배분이 돼서 채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간략하게 공부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저만의 공부법이었기 때문에 꼭 이 공부법에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한 번에 한 2주 정도의 시험 준비 기간을 가지고 한 번에 1, 2, 3를 패스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우선 일주일 정도는 기출 문제만 파십니다. 기출 문제를 파면서 여러 번 반복 출제되었던 문제들만 먼저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번 출제된 문제다. 그러면은 번호 4, 3번 출제됐다. 번호 3을 체크해가지고 숫자를 적어둡니다. 우선 문제들이 이제 기출 문제 출제 빈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레벨이 구분이 되고 나면은 저만의 암기노트에 그 문제들의 내용을 적습니다. 다만 이제 답변을 적을 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답변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충분히 영작이 가능한 수준으로 문장을 변형시켜서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자신만의 암기노트가 완성되고 나면 일단 외우셔야 되겠죠. 일단은 기술자를 공부하시는 마음으로 무작정 한 며칠 동안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외우다 보면은 본인이 이게 도저히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문제들이 몇 개가 발생을 합니다. 네, 한 20-30% 정도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꺼내들었던 것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꺼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수준을 밟았던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보시가 영어 시험이다 보니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 번에 패스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영어가 어느 정도로 되셔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뭐 영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셔서 떨어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뭐 공부를 소홀히 해서 떨어졌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키워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답변 자체가 주관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맥이 매끄러워야 되고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의 문장을 영접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 실력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만 내부시 300만 원짜리 시험을 별 무탈 없이 한 번에 패스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부시 시험이라는 것은 1, 2, 3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분이 되고 1, 2, 3 중에서 사실 뭐 1만 붙고 2, 3가 떨어지더라도 1에 대한 서티피케이트가 나옵니다. 이게 자격증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은 1, 2, 3를 다 통과하면은 마지막 최종의 서티피케이트, 파이널 서티피케이트 한 장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1, 2, 3를 다 통과하신 분들에게는 총 4장의 서티가 발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단은 처음에 도전을 하실 때 1, 2, 3 중에서 보통은 2에서 떨어지시죠. IGC2가 합격률이 제일 낮습니다. 뭐 2를 한 번에 붙는다기보다는 한 번 정도 미끄러지시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뭐 다음 차수에서 한 2, 3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을 내시면은 2를 따로 별도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부시 시험을 1, 2, 3를 한 번에 이렇게 패스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음 기회가 또 계속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그래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건설안전 기술사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공부량은 한 20, 3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건설안전 기술사를 준비해 보셨던 분들은 사실 내부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에 그렇게 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